쓰리 때는 이게 좀 수월하네, 쉽네, 네, 싶은 지점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어렵다 싶은 지점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민망스럽지만 제가 소리꾼이자 배우이고 판소리 배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제 판소리가 앞에 붙는다라는 것은 제가 몸을 쓰는 것을 좀 힘들어한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을 건데, 사실 쇼스토리 2나 쇼스토리 3나 항상 무대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고, 수월하다 뭐는 전혀 없었고요. 네, 그래도 항상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2에서는 영감 역을 했는데요. 3에서는 어여쁜 여자 역을 맡아가지고 곧게 서 있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쁘게 서 있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것만. 예. 네. 성별이 같아서 그나마 같은 여자라 그래도 낫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이혜원 소리꾼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희가 올해 그 쇼스토리 2를 재공연을 정동극장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관객과 대화를 했는데요. 그때 이혜원 소리꾼이 나 3 때는 뭔가 하겠다 이런 약간 포부를 약간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과 현재 이제 실제로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약간 이건 예상 못했는데 싶은 게 좀 있으신지. 일단 그때 제가 참 밉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는지, 그리고 역시 주인공은 어렵구나를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도 제가 이 작품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이번을 계기로 발전할 것이다. 나는 발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저한테 쌓인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내 대표님한테, 연출님이자 배우님인 이내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고 관객분들께 질문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그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창작의 고통을, 그 이내 연출님의. 근데 여러 작품을 읽으셨거든요. 정말로 이번 쇼스토리 3를 준비하면서 근대의 거의 모든 작품을 읽으셨던 것 같은데, 현진건으로 가야겠다, 현진건 작가의 작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순간이 딱 있는지, 혹시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 현진건으로 귀결됐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쇼스토리는 이제 너일박스의 시리즈물입니다. 1, 2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고, 계속 1, 2에서는 프랑스 작가 기드 모파상을 했었고.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 이제 근대 소설을 하기로 하면서 이 근대 소설을 하겠다를 제가 먼저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설을 원래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정말 이제 빠짐없이 읽어내려고 되게 마음이 조급해서 음미하면서 읽었다기보다 처음에 정말 뒤지듯이 읽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루에 몇 편씩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나중엔 작가는 이제 막 그것도 헷갈리고. 그런데 이 쇼스토리가 이제 하면서 이제 고려할 지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결국 이게 지금 100년 전 이야기를 갖고 오는 것에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제일 먼저는 이게 저한테 좀 꽂혀줘야지 제가 글을 쓸 때 이게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계속 막 머리로 막 분석적으로 생각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직관적으로 꽂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처음에는 세 작품을 다 다른 작가의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이렇게 좀 꺼내놓고 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자꾸 현진건의 글만 되게 빠른 속도로 읽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읽더라고요. 숙제하지 않듯. 그게 뭐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이 글들이 현진건이 갖고 있는 어떤 특유의 특성과 문체가 나를 좀 건드리는, 나한테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이 묘묘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 그냥 나중에는 현진건 새 작품으로 밀어붙였고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현진건 작품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이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고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소감을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잠시만요. 저희 여기 갔다가 뒤로 갈게요. 네, 첫 줄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우선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그냥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작품을 선정을 하시고 배역들을 나누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제 각자에게 어떤 역들이 돌아가게 됐는지 그 백스토리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연출님. 네. 네, 기본적으로 캐스팅은 연출의 권한인데요. 저희가요, 저 사실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이제 누가 무슨 역을 했으면 좋겠다 좀 구상을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네 명이 워낙 친근하고 여러 작품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잘 아니 이제 제가 대본을 쓸 때 이제 특별히 고려하고 싶은 것들은 소리꾼들 개별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인물형을 주거나 그런 문체 혹은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기도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이제 리딩을 되게 여러 번 하고서 이제 배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서 근데 제가 재미있었던 것은 좀 생각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선의 역할을 탐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대사를 이렇게 리딩을 했을 때 이 인물과 내가 원래 알고 있어서 혹은 의외로 잘 어울린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인물형을 이 배우가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전형적인 것들을 어떻게 비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했고요. 캐스팅 괜찮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원래 운수 좋은 날을 이제 혜원 씨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주부를 읽었는데 최주부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영 씨가 최주부를 읽으니까 조금 더 나빠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막 그래서 그날 이제 가을이었나요? 초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은 자리에서 되게 여러 번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이건 이 사람, 이건 다시 이렇게 해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도 좋다. 그럼 내가 넘어가겠다.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협의점에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처음 드셨던 시그요? 네, 저도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하신 분들 다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어요. 보통 판소리라고 하면은 완창하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린다더라, 9시간이 걸린다더라 이렇게 되게 긴 장편 호흡의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이 쇼스토리라는 프로그램 레퍼토리로 3탄까지 오셨고 실제로 얘기 하나 하는데 한 20-30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판소리라고 할 때 흔히 생각나는 게 열거나 나열이나 이런 어떤 묘사에 있어서 길게 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떠오르고 장단에 있어서도 굉장히 느린 장단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단편하고 잘 맞출 수 있는 건가라는 고민이 조금 재밌게 본 것과는 별개로 그런 고민이 조금씩 들었는데요. 그래서 단편으로 계속 작업을 이어가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의아했던 것과 달리 이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단편의 이야기를 할 때랑 장편의 이야기를 할 때의 차이가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단편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게 판소리랑 잘 어울릴 것인가 사실 이거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이 단편 소설이 재미있고 이것을 무대 작품화하고 싶고 그런데 단편이 좀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판소리는 이제 되게 긴 이야기인데 이 대목
대목 나누어져 있을 때도 그 대목이 안에서의 구성력이 좋고 그것의 어떤 짜임새가 좋아서 대목만으로도 이렇게 힘을 갖고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대목의 독자성이란 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단편 소설을 이렇게 읽을 때 간혹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판소리의 어떤 대목성이랑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제 사실 작품을 할 때 말씀하신 분이 어떤 질문인지 알겠거든요. 왜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소설이나 문체가 있는 것을 이렇게 기존의 텍스트를 가지고 올라오면 공연은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축약해야 하죠. 축약해야 되고 음악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게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있죠. 저도 그것을 너무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늘 약간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색깔을 비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판소리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특히 판소리 쇼스토리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판소리의 특질은 판소리가 갖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있습니다. 판소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잘하는 특장점, 예를 들면 리얼리즘에 대한 열거적 나열이라든지 긴 호흡으로 느린 음악을 쓰는 것, 그런 것들도 좋고 그런 것들도 또 그런 것이랑 어울리는 작품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작품에서는 계속 판소리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고 이게 바리에이션 되거나 이게 무언가와 교차되거나 어떤 다른 장르의 어떤 특성과 만날 때 어떻게 변화할까,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좀 탐구를 하고 싶었어요.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이런, 제가 첫 번째는 노래박스 잘하는 것 중 하나가 1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되게 잘하고, 그건 이제 대표인 제가 오랜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연기술에 대한 고민들, 거기서 좀 어떤 의미에서 탐구 고민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내부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배우들이 처음에 이제 보통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잖아요. 이제 투 같은 경우도 1인이 다 끌고 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저는 소리꾼들이 90분짜리 1인극을 가지고 가는 것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대표로서 그 과정까지 가는 어떤 좋은 단계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 아까 얘기한 또 다른 방식의 스토리텔링들이 계속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구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거나 잠시만요. 좀 많이 손을 드셔가지고요. 일단 그 오른편 B고요. 네. 먼저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저 박인혜 선생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사실 2부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2부에서 들었을 때 사실 판소리 창법만 좀 고수하시기보다는 되게 신민요에서 좀 나오는 그런 창법들이랄지 이런 게 다양하게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소리 창법 하나만 고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뭔가 박인혜 선생님만의 소리재 이런 거를 만들고 싶으신 건지 이런 것들 살짝 궁금합니다. 제가 들은 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네, 다르다고 느끼신 거는요. 처음에 불렀던 노래는 이제 경기민요 스타일, 경제이고요. 중간에 이제 매날이라고 하는 강원도 풍의 노래가 나오고요. 여기 이제 아까 최주부가 부르던 노래 중에 서도민요풍의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판소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대의 판소리를 접할 때 판소리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넓게 이렇게 보면요. 판소리는 원래 삽입가요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다른 노래들의 음악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의 판소리에 대한 음악적인 어떤 사람들의 인상이라든지 경험이 매우 슬프거나 한스럽거나 혹은 매우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한쪽이거나 이런 데 조금 편향적으로 경험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확장성을 놓고 본다면 판소리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음악을 수용할 수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얘기하자면 이제 긴데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판소리가 갖고 있는 주요 악조와 주요 스타일만 이제 고수해서 만들다 보면 음악극의 정서 표현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조금 더 판소리의 결에서 아주 딴 곳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이걸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박인의 째를 만들 생각은 추구도 없습니다. 네, 저는 노래박스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들으셨는데 손을 이쪽 한번 네, 두 번째 열에 피고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공연을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환쇼를 2 때부터 봤었는데 이번에 3를 보면서 좀 달라졌다 느낀 게 그 그리븐 흘린 눈인가요? 거기서 그 무대 어시스트를 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새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그렇게 조금 하시게 되는지도 궁금했고 여기 없나요? 네. 그리고 그분이 혹시 연기를 배우신 분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번에 공연하시면서 되게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다 까야 되고 저희 조연출님입니다. 저희 조연출님이고 사실은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연출이고 이제 저희 조연출님이다 보니까 연출부 둘이서 이제 해먹는 거죠. 연출부 둘이서 해먹는 건데 원래 이제 배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연극 베이스이기 때문에 연극적 경험은 많이 있어서 오히려 같이 하기 되게 수월했습니다. 같이 수월하고 그런데 이제 둘이서 같이 연출부이다 보니까 되게 심각하게 일만 하다가 같이 최선이는 이걸 할 때 웃음을 참는 것이 그리고 조금 처음에 좀 민망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저희의 거의 뭐 웃음보트였어요 거의. 근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든든하게 했습니다. 안에서 듣고 뿌듯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아까 손 드셨는데 질문 못 하신 분들 네 여기 중앙열에 네 두 분 혹시 손 들어주고 네 이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네, 우선 공연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이제 8조 2부터 이번에 3를 보게 되는데 앞분의 질문에 살짝 더 살을 붙여서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나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약간 사이드처럼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다른 분들이 이제 그거를 잠깐 등장하는 식으로 채워주셨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조연출님께서 함께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경위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배우분들이 아니라 조연출분을 모셔보자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것도 좀 조금 직관적인 건데요. 그냥 첫 번째는 이 작품이 좀 웃기잖아요. 웃기고 이제 기괴한 면도 사실은 있죠. 이걸 이렇게 웃기게 푼다는 게 그래서 웃기고 싶었는데요. 좀 웃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그 마지막에 약을 꺼내는 장면이라든지 약을 먹고 대치하는 장면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그랬을 때 여기 배우들이 실제로 하면 그 웃음이 조금 약화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뜬금없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이건 직관인데요. 이걸 그 남녀가 해야지 이게 좀 살아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재미는 막 웃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어떤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좀 나는 것이기도 했고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역할을 좀 그 도련님의 이미지에 맞는 느낌의 남성이 해야지 더 뭔가 잘 재밌게 올 것 같다. 이거 직관입니다. 네.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렇게 무대 스텝이 와서 연기를 하면 이제 이게 사실은 남자가 죽는 건데 우리가 깔깔대고 웃잖아요. 그러려면 이야기와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이 등장하도록 설정을 한 것입니다. 중강하자마자 달려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처음에 되게 걸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수우파 그거 걸음도 막 생각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저희 안무 감독님이 뒤에서 웃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거랑 사실 세 번째에서도 또 계속 걸음이 나왔으니까 뭔가
그게 이번에 있어서의 관통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의상에 있어서도 각각의 어떤 약간 의의가 있는지, 사실 되게 선생님 하셨을 때도 이렇게 풀었을 때랑 벗었을 때랑 차이가 있나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무 감독님 계셔가지고요. 안무 선생님께 잠깐 마이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쪽에 마이크 갖고 계신가요? 그 있으시면 맨 뒷줄에, 네. 아니면 선생님 잠깐 죄송하지만 잠깐. 네, 저희 신두영 안무 감독님이십니다. 네. 네, 일단 첫 장면에서 이제 걷는 거, 뛰는 거 이런 안무적인 것들이랑 구성이랑 이런 거를 맡아서 했는데요. 탐정도 마찬가지고 일단 처음 작품 운수 좋은 날에서 움직임 수우파 네. 네. 일단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움직임적으로 춤이라는 거에 접하기에 약간은 거리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낌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였고, 그리고 조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소리도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걸음걸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서 사실 고민을 했고요. 걷는 방향성을 좀 다양하게 한번 시도는 해보긴 해봤어요. 그랬을 때 김천지한테 가장 어울리는 발걸음, 그리고 되게 열심히 연습하셨거든요. 오늘 정말 무대에서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숙제는 항상 판소리꾼들이 부담되지 않게 그간에서 움직임이 그렇다고 확 튀지도 않고 그냥 무던하게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상. 네, 의상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뭐 크로스도 하고 인물 저 인물 하다 보니까 조금 기본적으로 이제 좀 뭐라고 할까 플랫한 베이직한 느낌을 좀 선호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포인트 되는 의상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상이 실제로 무언가를 재현한다기보다는 그 인물의 어떤 캐릭터성을 상징적으로 쓰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다 여기 이제 부자 역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네,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저희 아까 그 마이크가 그럼 뒤에서 내려올게요. 네. 저희 모자 쓰신 남성분. 네. 네. 저는 뭐 질문 드릴 거는 없고, 제가 사실 판소리라는 걸 처음 접해봐서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뮤지컬처럼 이렇게 열리는 그 공연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른 느낌의 판소리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보다가도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좀 풍자적이고 좀 슬프고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만든 작품 중에 조이꽃밭 좋아할만 봉풀이라는 공연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풀밴드 구성에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아코디언도 있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화성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좀 미니멀하고 어쿠스틱하고, 저희도 원래 한 6명이어야 될 걸 지금 4명이 하고 있어서 일어났다 앉았다 바쁜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런 구성의 공연에서는 좀 어쿠스틱하고 미니멀한, 화성을 최소한으로 쓸 때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 제가 한번 잘 설득해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드셨던 선생님 뒤에 네. 저분 먼저 가고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음악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앞에서 마침 나와가지고, 저 이제 최인환 음악 감독님의 행보랄까? 그거에 좀 관심이 가는데,
일단은 원래 베이스 연주자에서 출발을 하셔서 국악계로 조금 우연히 넘어오셨다가 음악 감독의 길을 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그 행보처럼 느껴지기도 해가지고요. 사실 연주를 하고 또 베이스로 음악을 하다가 그게 음악을 입힌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다른 결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음악을 하게 되셨는지가 최인환 감독님께 궁금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박인혜 연출님은 예전에는 직접 음악 감독을 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최인환 감독님께 음악을 맡기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는요 노래박스만 초기 작품에는 이제 글도 쓰고 연출도 하고 음악 감독까지 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몸이 하나이다 보니 믿을만한 동료가 필요하거든요. 늘 되게 믿을만한 동료를 만나는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늘 되게 큰 리스크를 갖고 있고 용기를 갖고 도전해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그 국립극장 여러 페스티벌을 통해서 최인환 씨를 처음 만나면서 이 친구랑은 이제 계속 같이 작업을 해도 되겠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첫 번째 필요는 뭐였냐면 제가 실제로 악기 편곡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주로 이제 공동 창작이 가능한 악기 연주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들의 노동을 요구하거나 그들에게 잘 설명하거나 이런 쪽을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편곡을 공동으로 작업하는데, 그랬을 때 그런 음악에서의 한계점을 제가 좀 느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 한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객관적으로 저 말고 창작진이 이 여러 작품들에 대해서 객관적 시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도 노래박스 작품을 무조건 제가 쓰고 제가 연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인환 씨는 특히 제가 신뢰하는 부분은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되게 감상적이기 때문에 되게 감상적인 방식으로 막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최인환 씨 그걸 다 적어요. 그걸 다 적고 그건 되게 꼼꼼하게 듣고 그 다음은 텍스트를 잘 읽어내고, 그리고 이나나 이거 아닌데 그랬을 때 감정을 전혀 상해하지 않아요. 다시 생각해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편한 이제 동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했지? 감정 상하긴 해요. 전혀 감정 상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게 맞나 물음표 생기는 그런 것들은 항상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적? 지적 아니에요. 의견.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음악극을 하게 된 경이랑 그런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약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흘러왔는지, 저도 어떻게 하다가 전통음악 하는 이 상황 시내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가끔 스스로도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은데 운이 좋았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주변에 훌륭한 연주자들과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것 같고, 제가 전공한 음악은 재즈입니다. 재즈인데 저는 순간의 작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즉흥 연주를 하는데요. 제가 박인혜 연출님의 텍스트를 봤을 때 이렇게 말하면 좀 오글거릴 수 있는데 음악이 되게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되게 행복하고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 결이 맞는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고 저희 시간상의 문제로 아까 손 들으셨던 그 마지막 분의 질문만 받고 저희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판소리 숏스토리 1, 2도 되게 재밌고 퀄리티가 완성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이걸 좀 여러 번 다시 보려나 싶었는데 또 새로운 얘기로 3로 갖고 오셔가지고 그러면 혹시 이거를 다시 하실 계획이 있나? 아니면은 뭐 4를 만들 것인지 혹시 막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 여쭙고 싶어요. 오늘 첫 공했는데 아니 어제 리허설 끝나고 가는데 저희 이제 왕 PD님이 계신데 그러면 4는 뭘 만들까요? 뭐 이렇게 하셔서 저 죽으라는 겁니까? 제가 그랬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고요. 네.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2는 이제 재작년에 초연을 작년에 재연했고요. 그렇죠. 1은 초연하고 재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본은 이제 공연자들이나 창작자들은 작품을 만들면 이것을 너무너무 재현하고 싶습니다. 재현인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여러 가지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우리 PD님들께서 물심양면 애써주시면 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팀원 살아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